내 출생신고서에 찍힌 엄마 이름이 한혜라가 아니라 주영채였다고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는데요. 차정원은 그 말을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는데요. 믿지 못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종류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는 정원에게 내가 생각한 출발점이 실제 출발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한혜라는 입술을 매만지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주하늘은 손끝을 주머니 속으로 천천히 감추려 했는데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더 얇게 만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종이 모서리를 곧게 펴며 아무것도 구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주영채는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건양그룹 법무팀 앞으로 도착한 단출한 봉투였는데요. 보낸 사람 이름 대신 리플리라는 짧은 메모만 붙어 있었어요. 메모가 짧아서 가볍게 보였는데요. 열어보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공문 사본,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 초안, 상속인 지정 합의각서 초안. 합의각서에는 기묘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본 문서의 효력은 본문 사망 사실 확인 조항을 통과하는 즉시 발생한다. 그 사실 확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 채 모두가 그 문장을 중심으로 한 발자국씩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정원만은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없는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에게 한혜라는 언제나 방향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방향으로 살아. 그 문장이 위로일 때가 있었고 경고일 때도 있었어요. 위로일 때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는 뜻으로 따뜻했는데요. 경고일 때는 묻지 말아라, 앞으로만 바라는 뜻으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한 문장에 공존하는 법을 정원은 엄마에게서 배웠고요. 그 법칙이 지금 정원의 심장을 아주 천천히 조이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한참 입술을 깨물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요. 정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가려두고 있다는 기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죠. 정원은 그걸 바로 알아챘고 세훈 역시 알아챘습니다. 영채는 더 노골적으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눈빛만 번뜩였는데요. 주하늘은 늘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랑을 핑계로 이익을 놓치지 않았고 이익을 붙잡으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산은 그의 방패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방패가 그를 더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는 게 저를 위한 건지 엄마를 위한 건지 그게 헷갈리네요.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긴 정적 끝에 진세훈이 나섰는데요. 그는 말끝을 오래 붙잡다 마침내 짧은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원, 이 서류 진본이야. 짧은 말일수록 무게가 길게 늘어진다는 걸 세훈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단했고 이어진 말은 더 깊었습니다. 내 과거를 파헤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믿고 선 나무가 썩어 있는지 아닌지는 미리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그 생각뿐이었어. 정원은 곧바로 그래요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코끝이 시큰하게 저려왔고 눈동자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시선들이 정원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모였고 그 무게를 정원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내뱉었죠. 그럼 제가 누구냐고요? 한혜라의 딸이 아니라 주영채의 딸이라는 거예요? 순간 주영채가 아주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볍지만 그 미소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원 씨, 엄마를 정하는 건 피가 아니에요. 서류죠. 그리고 서류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말이라 오히려 더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정원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담담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든 건 누가 책임지나요? 서류가 틀렸으면요? 영채는 곧장 대꾸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합의가 진실을 이겨요. 그래서 서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도 합의 앞에선 아무 소용없죠. 그 짧은 주고받음 속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진실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합의를 뒤집는 싸움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다른 방향에서 아주 느리게 물이 새듯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세훈이 조심스레 꺼내든 서류에는 오래전의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요. 소년소녀 가장 지원 명단이라고 적힌 낡은 문서 속에 차수아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정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우는 손가락 끝으로 문서의 활자를 따라가며 더듬더듬 읽어내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은 한영순. 바로 한혜라가 과거에 사용하던 이름이었죠. 세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배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명단에서 사라진 해부터 한영순이라는 이름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의 한혜라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짧은 설명이었는데도 방 안은 소리 없는 폭발처럼 요동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혜라에게 향했습니다. 정원도 하늘도 영채도 심지어 세훈 자신마저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혜라는 변명 대신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임 하나에도 수십 년간 감춰온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요. 정원은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곧장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꼭 무죄인 건 아니고 곧장 사과하는 사람이 꼭 죄인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변명과 사과의 타이밍은 진실의 크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장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책임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정원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정원아,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맞아. 그런데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만은 제발 내 눈을 보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 한 문장은 변명과 고백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는데요. 듣는 순간 정원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뜨겁게 동시에 차갑게 뛰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원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떠오르는 건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등 돌린 채 칼로 무언가를 썰던 엄마의 어깨, 그 어깨 위에 얹힌 작은 긴장. 겨울밤 창틀에 앉아있던 얇은 살얼음이 살짝 깨지며 맑은 소리를 내던 순간. 졸업식 날 손끝이 시릴까봐 꼭 쥐어주던 따뜻한 핫팩 하나. 그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이어졌고 편집점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원은 그 기억들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이면 다 되는 걸까? 사랑이 거짓말마저 덮어줄 수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동안 마음 한켠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정원은 입술을 꼭 깨물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엄마 사랑도 책임이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혜라는 미묘하게 떨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정원은 사랑과 거짓 사이에 걸린 그 미묘한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자기 가슴 안에서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긴장을 다른 쪽으로 틀어버린 건 의외로 주하늘이었어요. 재단 금고에서 창업자 유언 별첨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후계 검증을 보류하는 근거의 건강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바로 주하늘에게 의심 단계의 유전성 운동장애가 있다는 기록이었어요. 확정은 아니고 의심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가장 조심스럽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건양 같은 집안에서는 의심이 확정보다 먼저 칼이 되곤 했어요. 하늘은 늘 손끝이 떨릴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정원은 그걸 그냥 고집스러운 성격 표현으로만 여겼거든요. 사실 하늘은 몇 해 동안 조용히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기록은 말없이 쌓여 있었어요. 이 사실을 한혜라도 알고 있었고요.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한혜라는 늘 두 쪽을 동시에 붙잡으려 했는데요. 두 쪽을 동시에 붙잡을수록 손이 더 빨리 떨린다는 걸 사람은 뒤늦게 압니다. 정원, 나 버티고 있을게. 하늘이 짧게 말했는데요. 짧은 문장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남았습니다. 간단하다고 가벼운 말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말수가 줄어든 자리마다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정원은 그 무게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책임인지 두려움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의 뒤섞임인지. 그래서 결국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나 때문에 버티는 건가요? 아니면 장모님 때문에 버티는 건가요? 하늘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대답하면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을 내놓을 것 같았거든요. 잠깐의 정적 뒤에 그는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내 편을 만들 자신이 없었어. 장모님은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까봐 붙든 거고. 정원은 알고 있던 대답을 들었는데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정확한 말일수록 사람을 찌르는 지점도 정확해지더라고요. 정원은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던 작은 습관들, 하늘이 손끝을 주머니로 숨기던 버릇, 말하기 전에 호흡을 반 박자 길게 끌던 패턴, 이 전부 방어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어는 때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되는데요. 사랑이 방어로만 구성되면 둘 사이에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 공백이 바로 불신의 체온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법무팀이 받았던 봉투의 의미가 한 겹 더 드러났는데요. 사실 확인 조항을 충족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생부 확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한혜라 쪽의 비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순간 뜻밖에도 관련 서류에 진세훈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했어요. 과거 건양 하청업체 노동자 대표. 세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공장 화재와 건양의 보험 처리 사이에 미묘한 시간차가 표시되어 있었고요. 그때 작성된 유족 합의서 초안에 미성년 유족 진세훈 보호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옆 칸이었는데요. 건양 재단 장학 지원 대상자 이름이 또렷하게 차수화로 적혀 있었죠. 불길 보험 장학 이름. 떨어져 있던 단어들이 한 점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세훈은 그 점을 오래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 세상을 믿는 방법을 잘못 배웠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정조준하는 비난도 아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방 안에 모두가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함은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니었어요. 종종 정의가 들어오는 가장 좁은 입구가 불편함이더라고요. 정원은 그 말에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게 진실 자체인지 아니면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인지. 하늘은 시선을 내린 채 주먹을 말없이 풀었다 쥐었다 했고요. 한혜라는 손끝을 억지로 가만히 두려 했는데요. 손등의 힘줄이 그 억눌림을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영채의 과거가 다른 각도로 비쳤습니다. 해외 체류 시 사용했던 합법적 개명 명의 신영채가 출생서류에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그 도장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영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집안은 사람보다 역할이 먼저예요. 딸 사위 사촌 후계자. 역할이 먼저 정해지고 사람은 거기에 맞춰 들어가죠. 그 말은 차갑지만 사실이었고 사실이라서 더 잔인했어요. 정원은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원래 어떤 칸이었나? 영채는 기다렸다는 듯 짧게 대답했죠. 처음엔 관찰자. 지금은 증인. 관찰자와 증인의 차이는 간단했는데요. 관찰자는 본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인은 본 것을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사람이 책임이 되죠. 그 책임은 말한 자에게만 얹히지 않고요. 듣는 자의 삶도 바꿔놓더라고요. 정원은 그 무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신의 몫인지 헤아려 보려 했습니다. 하늘은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증언이 시작되면 돌아가는 길은 없을 텐데요. 영채가 미소를 아주 얇게 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집안은 늘 합의를 골랐죠. 합의는 돌아갈 길을 남겨두거든요. 진실은 길을 끊고요.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합의는 편리했고 진실은 불편했는데요. 편리함은 쉽게 다수를 설득하지만 불편함은 오래 걸려도 삶을 바꿉니다. 정원은 그 차이를 이제야 체감했어요. 하늘에 버티겠다는 다짐은 그제야 다른 빛으로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버팀인가,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버팀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정원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버티되 숨지는 말아요. 나 뒤에도 엄마 뒤에도 서류 뒤에도. 순간 세훈이 합의서 사본의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잉크가 한 번 더 덧칠된 흔적, 지워졌다 다시 쓰인 느낌의 이니셜, 그리고 날짜 옆 아주 작은 주석. 사실 확인 완료 전 장학 선발 진행. 낯익은 순서의 뒤집힘이었습니다. 영채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셨죠? 이 집안은 늘 결론을 먼저 만들고 사실을 나중에 맞춥니다. 정원은 그 말에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고요. 하늘도 주머니 속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버틴다는 건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합의가 진실에게 자리를 조금씩 내주더라고요.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누구도 예상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세훈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정원 내가 증언하면 나도 할게요. 내 몫의 불편함까지. 영채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하늘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원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결론을 굳혔어요. 관찰로는 여기까지였고 이제부터는 증언의 구간이라는 걸요. 책임이 시작되면 합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각자의 사랑이 방패가 아니라 증거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창업자의 유언 별첨에서 확인된 한 줄이 모두의 호흡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혈연보다 행적, 행적보다 증언, 증언보다 책임.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그 울림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계 조건은 모두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거짓말을 연대기 순서로 고백할 것. 이 집안은 늘 타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 빈틈을 지렛대 삼아 권력을 굳혀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해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숨김없이. 누구에게나 거짓은 있었고 거짓은 대체로 권력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는데요. 그 방패를 스스로 벗기고 날것의 모습을 고백하라는 건 잔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모두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죠. 누가 먼저 입을 열까? 누가 침묵을 길게 끌까? 그 순서가 곧 권력의 새로운 좌표가 될 테니까요.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주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장모님과 손을 잡은 이유를 회사 탓으로 돌렸는데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짧고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무거운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것은 누구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단어였는데요. 후계자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장모와의 결탁이 권력욕의 산물이 아니라 공포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은 하늘을 조금은 약하게 보이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이해가 곧 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때로 동정으로 흘러가고 동정은 권력의 무대 위에서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늘의 고백이 끝나자 곧바로 하네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사실은 야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놀라우리만큼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네라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정원을 지키겠다던 말,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설명, 심지어 모성애로 포장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한순간에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거든요.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야망이 더 큰 덩어리였을까? 사랑과 야망은 섞일 수 있는 것일까? 정원은 숨을 삼키며 그 말의 무게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자신을 감싼 따뜻한 손길조차 사실은 권력의 불씨 위에서 움켜쥔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심장을 조이듯 다가왔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주영채가 나섰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담대함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영채는 늘 화려함과 불안을 동시에 품은 인물이었는데요. 이번 고백만큼은 화려함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정이었고 인정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 그것은 추악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진실이었으니까요.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레 정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길어졌고 길어질수록 방 안은 더 팽팽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정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의 그림자, 의지처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흔들림, 동경이자 혼란이었던 세운의 진심, 그리고 늘 자신을 끌어내려던 영채의 존재.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와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누구로 살아왔을까? 오래 걸린 끝에 정원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나를 믿고 살았는데요. 사실은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은 짧았지만 방 안에 누구보다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살아온 세월, 거짓과 합의 사이에서 역할만을 부여받아 살아온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응축된 문장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모두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후계자 자리를 두고 벌이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누가 진짜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가의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정원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더 이상 합의만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고백이 시작된 이상 그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법무팀 보관함에서 추가로 발견된 USB 하나가 흐름을 다시 바꿨는데요. 파일 이름은 가계도 초안. 초안이라는 단어 옆에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실제 혈연과 법적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지 말 것. 이 집안의 생존은 진짜보다 합의에 가까움. 댓글 작성자 아이디는 SUA. 낯익은 듯 낯선 이니셜이었어요. 정원은 모니터 앞에서 한참 서 있었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는 언제부터 나였을까요?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야말로 다음 장을 여는 가장 든든한 경첩이라는 걸 이 집안 모두가 천천히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한혜라가 정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먼저 고백할게. 길게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임엔 분노도 연민도 기대도 섞여 있었어요. 분노는 그동안 지워진 것들에 대한 것이었고, 연민은 엄마가 혼자 감당했을지도 모를 어둠에 대한 것이었고, 기대는 이제라도 무엇이든 시작되기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고백만으로 끝나나요? 주영채가 옆에서 물었고 한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나지 않아. 책임이 뒤따라. 책임은 벌과 다르지만 벌보다 무거울 때가 많아요. 벌은 기간이 있지만 책임은 흔적이 남거든요. 흔적은 사람을 조금씩 바꿔요. 이야기가 마치 끝난 듯 흐르려는 찰나 아주 작은 소식 하나가 들어왔어요. 소년소녀가장 명단에 있던 다른 수아가 최근 입국했다는 기록이 확인된 거예요. 입국 카드의 이름은 다시 차수아. 비고란에는 단 3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증언 준비 중. 누군가의 과거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방식으로 건양가의 다음 주가 조용히 예정되고 있었어요. 리플리라 불린 이 짧은 메모는 처음엔 누군가의 별명으로 보였는데요. 이제 보니 이 집안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짓말로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들, 거짓말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야 거짓말의 연대를 해체하려는 사람들. 그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순서로 과거를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원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와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뒤에 숨지 말자. 엄마 뒤에도 하늘 뒤에도 서류 뒤에도. 그 약속이 얼마나 어려울지 정원은 알고 있었는데요. 어려울수록 약속은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가는 약속은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은 관계를 바꾸고 바뀐 관계는 결국 집안을 바꿔요. 건양가가 바뀌는 데에는 한 문장, 한 서류, 한 증언이 필요했는데요. 그 첫 문장을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이제부터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혹은 다음 주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 거예요. 아마도 한혜라일 수도 있고 주하늘일 수도 있고 뜻밖의 주영채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정원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장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증명하려고요. 그 문장이 나온 순간 이 집안의 합의와 진실이 처음으로 같은 쪽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건양의 역사, 진짜 정원의 이름, 진짜 사랑의 책임이 시작될 겁니다.